화사 씨 최근에 무대를 박살내고 오셨다고. 청룡영화제 이번에 또 화사로서도 한번 또 솔로로. 근데 거기가 무대가 진짜 너무 좁더라고요. 거의 좀 클럽 같은 느낌처럼 해서 객석하고. 진짜 거기선 숨을 살짝 쉬어도 다 들릴 것 같고. 근데 원래 큰 무대보다 이런 무대가 더 떨리죠. 맞아. 그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떨리니만큼 더 좀 뭔가 포커페이스 하려고 표정이 좀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제 배우분들의 표정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유해지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요새는 되게 잘 즐겨주시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 대중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서 맞아요. 잘 못하는 분들도 괜히 되게 조심스럽게 막. 네, 엄숙주의가 좀 깨졌죠? 깨졌어요. 근데 내려와서 이렇게 한번 이제 무대 모니터를 하는데 다들 아주 이런 표정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였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고 좋은 반응에 그런 놀라는 무대에 놀란 거죠. 아니 그래서 그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무대는 어떤 무대예요? 떨렸던 무대는 박진영 선배님이랑 아, 나 봤어. 그거. 콜라보 무대를 발로 막 건반치고 그거 항상 그건 옛날이야? 옛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저기. 언제와 비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그 저기 박진영 씨 하면 또 무대 의상인데 무대 의상은 조금 뭐 어땠어요? 무대 의상은 저 화사도 뒤지지가. 그래, 뒤지지 않는데? 뒤지지가 근데 않는데. 결이 다르면 또 약간 이상할 수 있거든. 비닐 대 비닐이었나? 그 정도면 너 맞출 수 있지. 네, 근데 제가 좀 PVC 재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되게 의상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또 비닐 하면은 박진영 선배님. 청와대에서 비닐 입었는데. 네, 비닐이 그래서 원조야. 그래서 같이 비닐 바지를 입고 그거는 뭐 서로 그냥 교감이 그냥 바로 됐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전 처음에는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박진영 선배님께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는데 화사야 바운스 좀 타볼래? 이래서 이거를 끝까지 계속했어요. 하던 거. 저 옆에 하던 거. 네,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근데 문자가 이제 또 선배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문자가 진짜 이렇게 온 거예요. 장타야. 그 이제 너무 길면 자세히 보기 눌려야 되는 거 아시죠? 더보기. 자세히 보기. 이게 화사야 바운스란 이렇게 바운스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좀 거기서 좀 마음이 경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막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무대 이제 리허설을 하고 이제 계속 연습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호출까지 오신 거예요. 아 잠깐 화사 방으로 좀 와라. 나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나 혼내려나? 이제 갔는데 네 선배님 했는데 바운스랑 이거를 또 계속했어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는 잘했다. 해서 이제 다행이다. 그래서 그걸 또 박진영 멋있었어요. 씨가 앞으로 제안이 오면 당분간은 좀. 박진영 선배님은 웬만하면 좀 죄송합니다. 바운스를 잘 몰라서. 자, 무대에 이어서 예능까지 삼킨 화사. 화사의 아이템도 화사템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곱창 먹을 때, 곱창이. 네 곱창 먹을 때도 와. 곱창도 그 존박 냉면실은 좀 부담스럽겠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니까. 곱창집 가면 맞아요. 그지? 거봐, 내가 여기 가게 찔이라고 그잖아. 했잖아. 그래. 부담스럽지? 화사가 가면 약간 인증받은 장소처럼 느껴지는 거죠. 김부각 같은 경우는 진짜 제 정말 아직까지도 최애 아이템이거든요. 지금도 집에 쌓아놓고 먹는데 그 김부각 어디서 저희 엄마가 직접 해주시는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 할 때는 저는 그냥 김부각 들고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은
김부각이 또 이게 되게 다들 좋아. 겉에 부피가 크잖아, 부피가. 이게 그 김부각이야. 이런. 그리고 트러플 짜장면. 트러플 짜장면. 트러플. 이거를 처음 드신 게 화사 씨예요? 친한 오빠 가게를 놀러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집에서 딱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서 마침 이제 그때 나온산 촬영을 할 때여서 그때 방송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화사템 중에 품절 대란이 있어서 감사패까지 받았다고. 축산물, 부산물, 부산물 협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김부각 그 남원에서 감사패를 보내주시고. 우리 미친 패션 소화력 화사 씨 가장 잘 어울리는 착붙 의상이 있다는데 어떤 거예요? 독일 투어 때 이제 무대를 하러 갔었는데 공연 때? 천하장사 소세지 룩이라고. 천하장사 우리가 그 뭐 좋아하는 룩이 건데. 있어요. 간식으로. 아, 근데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멋있다. 그렇죠. 그냥 이게 천하장사 소세지 룩이라고. 오늘 쪽에 진짜 멋있다. 이거는 이제 엄정화 선배님 호피무늬라는 곡을 했는데 그때도 호피무늬를 이제 전신 타이즈로 이렇게. 치타 같다, 치타. 은근히 좀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런 의상이 멋있는 분은 소화하기가 사실 참 쉽지 않은데요. 진짜 멋있어요. 네. 타이즈 의상 자체는 불편한 건 많이 없어요? 화장실 가면은 이제 다 벗고 다 벗어야 돼서. 근데 저는 보통 의상이 다 벗어야 되는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면은 가끔씩 현타 오더라고요. 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체니까 나체로 이렇게 부각당 같겠네. 다빈드상. 자, 우리 화사 씨가 싸이 씨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도장을 특이한 곳에서 찍어서 난리가 났었다는데. 아, 그게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좀 성격이 되게 느려가지고 흠뻑쇼 이제 게스트로 딱 나가게 된 첫날인데 그때까지 계약서 도장을 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퍼가 왔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때는 그래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공연장 가서 찍을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빠는 그거를 이제 그럼 무대에서 찍자 해가지고. 근데 저는 네. 공연 중에 다소 이례적 세계 최초가 아닐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계약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무대에서 이제 다른 도장을 찍어. 관객들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찢을 때도 혹시 관객들 앞에서 좋은 것 같아요. 계약 파기할 때. 좋은 것 같아요. 화사 씨가 김종민 씨랑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저 환불원정대 때 같이 네, 매니저님으로 같이 했었어요. 뭐 둘이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그렇죠, 뭐. 예. 왜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막 사적으로 만나면 안 만나잖아. 연락할 사이에 서로. 그러진 연락처는 없어요. 아니 근데 종민 오빠는 신지 언니 빼고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자 가수들을 다 개인적으로 어려워해요. 연락하는 연예인, 여자 연예인은 없죠. 신지 씨 빼고. 없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여자 연예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아니 여자들이 원치 않는 거 아니야? 본인이 원치 않는 거야? 오빠 번호 뭐야? 그래서 그쪽에서 올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연락처는 이제 주고 받을 때도 있는데 연락을 안. 연락을 한 번 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너 들은 거 있니? 그냥 혼자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화사 씨가 우리 김종민 씨가 1박 2일에서 수도 맞추기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시라면서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는 캔버라. 정답.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 정답. 오타와! 그래서 화사 씨가 그걸 꼭 겨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걸 뭐. 근데 수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요? 화사 씨도 많이 아는 편이에요? 제가 이걸 한 게 불면증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이게 뭔가 단순 암기 같은 걸 하면 잠이 잘 와요. 네, 그래서 뭐 끝말잇기라든지 양세기처럼. 네, 양색이라든지. 그럼 제가 몇 개 문제를 드릴게요.
어려운데 말고요. 제가 나라를 얘기를 하면 네. 먼저 수도를 대답하는 사람이 이기시는 오케이, 거예요. 그냥 수도만 얘기해요? 오케이. 제가 나라를 얘기하면 캐나다, 쪽민. 오타와. 아, 죄송해요. 쪽민. 오타와. 아, 죄송해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는 알았지? 아니, 알죠? 캐나다의 수도는 정답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 이름을. 자, 다음 갈게요. 수도 외치는 거 바로. 오케이. 네팔. 카트만두. 아는 거는 같았어. 화사 잘하네. 빠르네. 스웨덴. 잠깐만. 코펜하겐. 잠깐만. 코펜하겐. 아니. 스톡홀로. 스톡홀로. 덴 아니야? 덴마크. 3대 0입니다. 3대요. 자, 다음. 튀르키. 앙카라. 와. 앙카라. 와. 터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러는 거야? 뭔가 리듬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 집중. 마지막 하나. 네. 지금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 완승이에요, 완승. 맞습니다. 이게 빠르네. 반응도 못하는 거. 아니 이게 반응이 알아요. 아는데 맞아, 아세요. 반응이 늦는 거.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거 알지. 그냥 순발력이 없는 사람. 맞아요. 순발력이. 그거 정민이만 맞춰봐봐. 네, 알았어요. 벨기에. 벨기에요? 아시잖아요. 정민이만 맞춰봐. 벨기에는 좀 헷갈려요, 제가. 그래요? 모르는데. 헷갈리면 벨기에. 얘기해보세요. 브리셀. 진짜 수도 천재다. 아니 근데 왜 수도 천재라는 거야? 아니, 희한하네. 이해가 안 가네. 자, 우리 지금 저기 그 싸이 회사로 이제 그 계약을 했잖아요. 피네이션. 싸이하고 이제 손잡게 된 이유가 뭐 궁금해요. 어떤? 제가 마마무 미주 투어를 딱 갔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악플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았어서 뭔가 다운이 그런 게 됐었는데. 다운이 돼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전에 뭐 친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아, 그냥 뭐, 그러니까 오빠는 계속 저를 꼬셨죠. 하자고. 들어와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사를 하다가 뭐 피네이션 들어가기로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굿뉴스야.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제 이번에 신곡을 오빠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목이 I Love My Body인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막 이런 몸 이런 걸로 되게 욕먹고 있는데 이제 오빠가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지? 처음에 이러다가 매기는 건가? 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좀 어두운 저의 그런 다운된 마음을 좀 오히려. 유쾌하게 끌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나 이 곡 왜 이렇게 좋아하지? 좀 이런 느낌?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저희 이번에 저한테 필요한 곡인 것 같다. 근데 그 저기 싸이가 그 신곡에 대해서 역시 뭐 조언을 했죠. 아, 하사 씨한테. 오빠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만 이제 좀 안무에 있어서는 확실히 빡세시더라고요, 오빠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춘 거면은 이걸 이렇게 춰야 되고. 그거에 약간 거부감인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저는 보통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 애정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애정을 주시는구나.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저는 맞네,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맞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안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사장님인데 어떻게 할 그래, 거야? 안 맞는 사람은 또 이제 계약 끝나면 나가면 근데 되는 저는 거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오빠한테 전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해서 근데 뭔가 텐션이 더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 신나는 곡이니까. 그럼 다행이네. 아니 그 저기 댄스 말고 뭐 또 싸이가 추천한 게 있어요? 오빠가 이제 틱톡 광이셔가지고 오빠는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그래도 홍보 이런 걸 또 관심 많잖아. 네, 근데 저는 사실 틱톡 완전 별로 안 좋아해? 아예 몰라요. 몰라요? 네, 모르기도 하고 자신이 없다. 네, 익숙지가 자신이 않은데. 없다. 익숙지가 네, 않은데. 저는 좀 그 홍보에 또 필요하잖아. 그것도 계약할 재밌고. 때 1순위가 틱톡이었어요, 오빠. 네, 근데 계약 조건이 이제 틱톡을 네가 해라. 아니, 그러니까 해라가 아니라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댄서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혼자서 뭔가 막 이러는 거는 이상하고. 잘 어울리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무대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거 다. 제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인지 맞아. 현타가 완전 오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지. 하지만 그래. 네, 그래서 틱톡 하면서. 이렇게 거치할 때 되게 현타. 자기 혼자. 한 다음에 또 다시 확인해. 이때 현타가 온다. 우리 화사 씨의 신곡 안무를 저희가 한번 여기서 라스에서 펼쳐 공개합니다. 예.
이거 세게 가야 되네. 이런 것도 원래 제가 좀 이렇게 했었는데 오빠는 이렇게. 근데 이거 할 때 싸이가 느껴져. 그게 맞아. 화사 씨가 나 혼자 산다 먹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 이후로 그 식당에 못 가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 아무래도 다들 제가 어떻게 먹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끔씩 좀 느껴지는데 원래는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어느 순간은 좀 이렇게 뭔가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그리고-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그니까요. 그거 어떻게 그럼? 그럼 그래서 집에서 배달. 아, 집에서 먹는 냄새 나고. 배달 맛이 또 아니잖아. 그거 맛이 아닌데. 근데 곱창 막창도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천엽 이런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저녁 너무 맛있죠. 근데 그래도 집에서도 행복해요. 그래도 집에서도 딱 완전 거하게 탁 해가지고 그냥 TV 딱 틀고 그냥 혼자서 탁 먹으면 너무 곱창 근데 원래 곱창 같은 거는 옆 테이블에서도 막 질질 끓고 네, 거기서 맞아요, 먹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냄새 안 되는 옷 입고 와서. 그 화사 씨는 각 방송사마다 네. 화사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방송 다니면은 그냥 이렇게 항상 시키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일단 카레랑 육개장을 제일 많이 시켜요. 아, 여기. 네, 근데 육개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임대기한이 끝나가지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참 답답하시네. 비슷하게 입주했잖아. 여기 지금 있잖아요. 임대기한이 끝나가지고 새로 입주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육개장이랑 카레를 먹었었는데 이제 육개장이 없어져서 요즘은 이제 카레를 제일 아, 많이 카레. MBC 카레. 그리고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화덮밥. 아, 집하다. 직화덮밥 진짜. 예. 아, 그 로드샵 있는데. 쪼삼이 그렇게 아, 쪼삼? 맛있어요. 네, 그것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거기도 또 이제 육개장이 있는데 육개장도 하고 SBS 같은 경우는 매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샌드위치 있잖아. 네, 근데 샌드위치뿐만이 아니라 또 그 컵밥이 있어요. 컵밥이랑 매점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하죠. 아니, 근데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찐다고? 우리? 티가 안 나요. 네, 좀 그러니까 쪄도 하체 엉덩이나 이런 데 양이 그 많이 먹으면 그냥 마음껏 먹으면 얼마나 먹는 거야? 저는 5끼 정도. 5끼? 근데 이게 진짜 뭐 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한 끼 어느 정도까지 많이 먹는 거야? 저는 이렇게 밥 시킬 때 한 2개 아니면 많으면 3개 이렇게 시키거든요. 아니, 그렇게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찌개, 좋아요. 제육 너무 이렇게 좋아요. 섞어서. 네. 근데 일본 놀러 가면은 이제 거기선 그냥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일본이 푸드파이터야? 푸드파이터야? 진짜 아시잖아요. 너무 많아. 아시잖아요. 진짜 토할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언니랑 한번 일본을 갔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하다가 나왔어. 저렇게 얘기하면 거의 토한 적 술 먹은 게 아니라? 저는 술보다는 먹을 거. 아니 일본은 가끔 맛없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 근데 일본은 진짜 미쳐요. 또 우리 화사 씨도 아 그렇죠. 이슈가 엄청 됐죠. 마마에서 여기 이제 준비했는데 이 의상도 원래 입던 의상.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대 준비하면서 이런 의상 입고 싶다 해서 바로 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근데 스타일리스트가 좀 굉장히 말렸다고. 제가 평소에도 항상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본인이 무대 생각했을 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근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컨트롤을 해줘요. 어느 부분에서 너무 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인 부분, 네, 엉덩이 파인 부분. 근데 저는 애매하게 내릴 바엔 안 입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무대에서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오히려 그냥 무대에 어떻게 입어야 제일 멋있을까? 그냥 내가 어떻게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근데 그 언니 얘기를 되게 보면 이렇게 들어주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언니를 설득하는 편이야? 설득하는 편이죠. 아, 그래? 네. 되게 보면 이제 옆에서 말리는 사람들, 야, 나 분명히 말렸다. 너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나 분명히 너한테 잊지 말라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애매할 바에는 차라리 그리고 이 무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말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은 예전부터도 많이 입으셨어요. 맞아. 제 앨범 컨셉들이 약간 저런 컨셉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과한 거를 잠깐 잊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계속 냈던 앨범들 컨셉이 이랬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화사 씨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저거 어디서 샀지? 약간, 어디서 났지? 바꿔 입어요. 정보를 좀 공유하면 되잖아, 공유. 네, 다음에 한번 좋은 의상을 한번 디자이너. 입어요. 그러니까. 자, 화사 씨가 그 아까 그 의상에 네.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깨니까. 예. 근데 그거를 막상 또 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불편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네.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무대하다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이게 낀지도 안 낀지도. 그럼 무대하다가 뺄 수는 없지. 무대가 끝난 뒤에 뭐 눈물을 쏟았다고 하던데. 그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뭔가를 다 준비해가지고 선보이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장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진짜 아예 기억을 잃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어디였어, 주역은?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딱 대기실로 딱 들어갔는데 샤워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더라고요. 아, 내가 되게 막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저 되게 멋있었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차워시 딱 하면서 이러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다가 이제 저 무대가 끝난 후에 탑스타한테 아주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효리 선배님께서 옷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나 혼자서만 알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라디오스타에 나오면서 이제 어쩌다가 이효리 선배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누가 될까봐 제가 이제 아니야. 이효리 선배님한테도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하라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랬는데 구라 오빠가 내 번호 아니까 전화해서 그러면 내가 설명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스타일의 옷을 받았어요? 어떤 스타일? 검은색 그냥 딱 원피스 드레스 같이 살짝 남미 계열 그런 건데 등 완전 쫙 파여가지고. 제주도에서 인물이 없을 거예요. 진짜 너무 받고 진짜 나도 나중에 이런 선배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거기 굉장히 석상에서 컸는데 입어봐요. 그래, 나중에 그래서 시상식에. 살짝 입어봤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제대로 한번 나중에 뮤비 때나 뭐 무대 때나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자, 지난 9월에 이제 출연했습니다. 화사 씨가 1년 만에 라스를 다시 찾은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 컴백해가지고. 아유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럼 싸이가 또 적극 권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싸이 오빠 그 징크스를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 라스 징크스. 그러니까 싸이 오빠가 그 강남 스타일 때 여기서 그래. 뭐 그래 곁담 그래줘 대박 났잖아. 곁담하고 뭐 대박이 났다. 대때 또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 네, 여기서. 맞아. 맞아.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는 맨해튼 록펠러 광장을 흥분과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스틴 비버나 비욘세 같은 인기 절정의 가수들이 밟았던 무대입니다. 저번에 여기서 잘 돼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저랑 이 프로그램에 한 4대가 좀 잘 맞는 저도 그래서 계속 오라고 하나 봐요. 오빠가. 이게 컴백할 때마다 라스를 일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도는 내내 뭐 애가 많이 탔다고. 이번에 뮤비 촬영을 파리에서 해가지고. 마치 그 시기에. 네. 근데 이제 올림픽 때 뮤비를 원래 빨리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이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왜? 이게. 그러니까 올림픽 때 가면은 이제 이 물가가 그렇지. 올라가 인플레이션이 네, 갑자기. 이번에 찍은 비용의 거의 뭐 2배를 찍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차라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가면은 그나마 물가가 좀 싸진다고 해가지고 파리 가서 이제 뮤비 촬영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원래 그러니까. 갔다 온 지 지금 한 며칠 안 됐어요. 지금도 편집 중이겠네요. 편집 중이에요. 아직 안 나왔네. 네, 맞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길 내보냈네. 싸이가 우리한테 믿는 게 많네. 자, 노래와 춤 다 되는 만능 디바입니다. 화사 씨가 이번 신곡이 뭐 고생 3종 세트라고요. 안무, 노래, 뭐 랩도 하고 하는데 여태 제가 춘 춤 중에 이번 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부러 안 다치려고 근육도 많이 키우고. 그래? 이번 안무 아이디어도 싸이 씨가 좀.
그건 아니고 이제 잼 리퍼블릭이랑 라치카 안무를 받아서 좀 마음에 드는 걸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딱 너무 좋아가지고 강도가 좀 약한 춤도 저는 좀 일부러 세게 추거든요. 힘을 실어서 추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안무가분들께서 점점 되게 빡센 안무를 많이 묵묵히 견디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소화하겠거니. 네, 근데 하여튼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곡인 것 같아요. 한번 무대를 한번 살짝 보고 싶은데. 와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뮤비도 안 나왔는데 공개해서 고마워요. 우리 라프에서. 좀 집중인데. 힘드네. 힘들어. 뒷발차기 너무 멋있어요. 뒷발차기. 그러니까. 이게 제일 기억에 인상적이네. 근데 이제 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앨범 준비하면서 뭐 싸이 사장님하고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었어요? 의견 충돌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잘 맞는 것 같아. 네, 그냥 좀 제가 생각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빠가 밖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이라도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좀 따라가시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전 솔직하게 말해요. 오빠한테. 아닌 건 헛번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10번 얘기해서 한 번 아니라고 하면 받아주지. 근데 거의 비율이 5대5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아티스트가 개성이 강해요. 이번 타이틀 같은 경우도 원래 타이틀 후보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아쉽다고 계속 고사를 하고 제가 아쉽다 그러면 오빠도 그냥 수긍. 다른 곡을 또 가져와 주시고. 그래? 네. 그래서 이번 곡도 원래는 멜로디가 달랐었는데 오빠가 또 문자가 왔어요. 하늘에서 선물을 내려준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걱정하면서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닌 거예요. 번번이네.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후렴 부분은 좋은데 아쉬워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고 이제 끊고 다음날 아침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리아나 그란데 프로듀서 그 타미 브라운인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탑라인이랑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정도로 되게 추진력도 너무 좋고 잘 맞다니까 다행이네. 심지어 뭐 잘 안 하던 랩까지 했다고요. 랩을 이제 맘마무에서 항상 이제 랩을 하고 했었는데 솔로로서는 또 랩을 한 게 되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빠가 래퍼처럼 완전 제대로 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되게 제대로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한번 살짝 이번 곡의 랩? 갑자기 떨린다. 떠들어봤지 않은 플래시밖에 들러리 야이 소리 뭉쳐 반대로 와가리 웅성거리 완전 birthday birthday 불이 났다고 on the internet 셔터 소리 bring the cheese 아니야 너는 맞아 땡 네 이런 계속 듣고 싶다. 랩할 때 왜 그 랩에서 왜 싸이가 느껴지죠, 제가? 나 왜 이러지? 아 그래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 소리 들으려고 화사가 랩한 거 아니야. 그지 않아? 근데 내가 잘못 들었나? 오빠의 디렉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사 씨가 말이죠. 제철 무대가 여름이죠, 아무래도. 여름이 기운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도. 여름이 너무 활기차지고 오히려 겨울 되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곰이 이렇게 겨울잠 자러 가듯이 겨울은 좀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워터밤 이런 데도 좀 초대받고 그러나? 화산 폭발이죠. 오래 있었는데. 워터밤! 그 무대에서만 나오는 습관이 있어요? 호응 유도 같은 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멘트를 했을 때가 가장 관객분들이 호응이 좋아요? 소리 질러인 것 같아요. 소리 질러? 네. 소리 지르는 약간 반사적으로 딴 일 하다가도 소리 지르면 하게 돼. 그리고 최근에는 공연을 하다가 제가 진짜 거기에 완전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쏟아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마이크를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끝나고 마이크 던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걸 불태우고 그냥 마이크를 딱 던졌는데 진짜 그 순간이 우명 감독님은 제일 놀라셨겠네. 자, 대학 축제 섭외 1순위입니다, 화사 씨. 대학생 관객들에게 국어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한번 축제를 갔는데 그 무대가 이제 물 쏘는 축제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제가 하이를 또 신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춤 동작 이런 게 또 격해가지고 그렇죠. 저 잠깐 운동화 좀 갈아 신고 오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그 대기실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이제 순간 너무 이랬는데 학생분들이 제가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막 몇 시나요? 그래서 저 40이요. 이랬는데 저 40 신는다고 해서 그 학생분이 운동화를 직접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무대를 막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진짜? 진짜 빌려준다고? 진짜야? 신을게요. 소중하게 신고 열심히 무대해볼게요. 한 번은 안동의 한 대학교를 이렇게 갔었는데 정말 많은 대학교 축제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 축제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급하고 뭐. 무대 도중이었어요. 근데 멘트하다가 저 여기서 파는 음식 좀 먹어봐도 될까요? 이랬는데 안동하면 찜닭이 유명한데. 근데 염통을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피날레 곡을 앞두고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먹었어요. 맛있게 딱 먹었는데 무대하다 보면은 조금 이게 침이 살짝 말라 있잖아요. 맞아.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뱉을 수도 없어, 애매. 그니까요. 뱉으면 또 우리 음식 맛없다는 거야. 이러니까 최대한 이제 맛있게 먹되 너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잘 씹지도 않고 다음 곡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염통을 이제 먹으면 채로 마지막 곡을 불렀어요. 근데 심지어 힙합이에요. 칠리라는 곡인데 이제 막 뭐 소리 질러 염통을 씹는 채로. 멋있었겠네, 칠리. 근데 염통이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염통꽃이네요. Chili, Dilly, taste like chili, chili.